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뚜렷한 쇄신 방안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 소식으로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임기 초 지지율이 저조합니다. 국정 동력이 매우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동안 쇄신을 요구하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지율 하락과 인사 문제에는 원론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여권 내부 갈등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습니다. 상당 시간을 자화자찬에 할애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김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직접 언급은 피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기는 제가 어려울 것 같고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게 중요하다며 원론적인 차원의 답변으로 대신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의 관점에서 세밀하게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본인 리스크가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됐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없었던 겁니다. 인사 문제가 왜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평가받는지도 물어봤지만 역시 즉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서 국민과 민생이 우선이라며 일단은 시간을 두고 대통령실부터 점검을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인 국면 전환이라든가 이런 지지율 반등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여권 내 갈등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공개된 이후 이준석 전 대표가 연일 대통령을 향해 직접 공세를 펼치는 중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표를 직접 지칭하지 않으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논평이나 제 입장을 표시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을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른바 내부 총질 문자의 당사자인 윤 대통령 역시 당내 갈등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에둘러 물은 건데 질문 취지에 다소 빗나간 답변이었다는 평가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기자회견은 54분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질의응답이 아닌 대통령의 일방적인 발언만 20분이었습니다. 이 20분 중엔 전임 정부와 비교하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대목들도 있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만 20분을 할애했습니다. 국민부터 강조하며 시작했습니다.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국민 20번, 경제 18번, 산업 15번입니다. 그만큼 국민들에게 100일의 국정 성과를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드러내며 성과를 부각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득주도 성장부터 소주성과 같은 잘못된 경제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탈원전 정책 폐기,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한 어민 강제 북송의 진상규명도 강조했습니다. 모두 전임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운 사안들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은 물론 취임 이후에도 전임 정부와의 차별점을 강조하곤 했습니다.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담대한 구상을 강조하며 전임 정부와 달라진 대북 기조를 부각했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였습니다. 미북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취임 100일째,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0%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취임 초반으로는 역대 대통령 중 두 번째로 낮은 지지율입니다. 모두 발언에서 전임 정부와의 차별점까지 앞세우며 성과를 강조했지만
싸늘해진 여론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메시지는 안 보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네, 성과를 부각하는 과정에서 아전 인수를 했다는 논란도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부가 출범하기 석 달 전부터 집값과 전셋값은 내려갔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이 주요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오원석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논란이 커진 건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현 정부의 성과로 꼽으면서입니다. 아울러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습니다.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강화에 노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건 5월인데 집값과 전셋값은 그로부터 석 달 전인 2월부터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정부 공식 부동산 통계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입니다. 전국 아파트값은 2월 이후 꺾여서 점점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전셋값 흐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집값이 떨어진 가장 큰 원인은 미국과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대출금리가 뛰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자 부담 때문에 대출받아 집을 사려는 사람이 확 줄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해 여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뒤 11월부터 집값 상승폭이 둔화됐고 미국까지 올린 올해 3월부터는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집값을 안정시키는 또 다른 요인은 대규모 공급인데 현 정부 공급 대책은 어제 처음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집값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집값 상승 원인이 공급 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대규모 공급을 할 계획만 얘기했지 구체적인 방안이나 한 채도 공급된 게 없는 집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정책으로 인한 효과라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무주택자 대출 확대 등 정책은 오히려 집값을 올릴 수 있는 요인이지 내릴 수 있는 요인은 아니란 평가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바로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강희영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전체 기자회견 시간에 비해서 질의응답 시간이 부족했던 거 아닙니까? 네, 예정된 기자회견 시간이 40분으로 짧았는데요. 대통령 모두 발언이 20분이었던 만큼 당초 계획보다 14분 더 늘려서 진행했더라도 이 질의응답 시간은 30분 정도에 그쳤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1시간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당시 모두 발언은 6분 정도였고 이 나머지 50분가량이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 첫 신년 기자회견도 총 80분 중에 60분이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네, 기자들 입장에선 물어볼 게 참 많았을 텐데 질문 시간이 부족했고 그래서 답변을 충분히 듣지 못했겠군요. 네, 오늘 기자 12명이 질문을 했는데요. 이 국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질의를 하기엔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이 시간 제약을 의식한 듯 질문을 되도록 짧게 해달라고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답변에 따른 추가 질문이 없다 보니까 그동안 해왔던 이 출근길 약식 회견, 도어 스태핑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의 성과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네, 어제 보도한 저희 JTBC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기억에 남는 정책이 없다라는 답변이 17.7%에 달했습니다. 이 기억에 남는 정책이 뭐냐고 물었는데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이 두 번째로 많았던 건데요. 이 정책 성과를 강조한 윤 대통령의 발언과 또 여론 사이의 괴리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대통령의 답변에 태도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땠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또 분골쇄신에 나가겠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여러 차례 몸을 낮췄는데요. 다소 이 독선적으로 비춰졌던 과거 태도와는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자, 오늘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해서 지지율 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지율 하락의 이 주요 원인으로 인사 논란이 꼽히고 있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국면 전환이나 또 지지율 반등을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인적 쇄신을 하지는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다시 다 되짚어보겠다,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실 있게 조용한 쇄신에 성공을 할지, 반대로 기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의 상황이 더 길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지난 석 달간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를 확인해 봤습니다. 민심과 여론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죠. 강희영 기자가 계속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트위터, 블로그, 뉴스 등 온라인에 올라온 윤 대통령 관련 게시물 275만여 건을 전수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그동안 윤 대통령과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부터 볼까요? 대통령이란 단어가 물론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정부, 이재명, 국민 순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인물에만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1위는 지난 대선에서 경쟁했던 민주당 이재명 의원으로 윤 대통령과 28만여 회 함께 언급이 됐습니다. 이어서 2위 문재인 전 대통령, 3위는 부인 김건희 여사였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경우 6월 넷째 주엔 언급량 1위에 올랐는데요. 이 시기엔 김 여사가 전직 대통령 영부인들을 예방하면서 대외 활동을 늘렸고요. 그 과정에서 봉하마을의 지인을 동행했다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동안 꾸준히 언급이 됐는데요.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던 5월 둘째 주 언급량이 2위까지 올랐습니다.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텔레그램 공개 파동이 있었던 7월 넷째 주에 급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석 달간 윤 대통령과 함께 사용된 긍정, 부정 단어를 분석해봤습니다. 1위부터 15위까지 이렇게 15개의 단어를 꼽아봤는데요. 1위는 논란, 4만여 회 언급됐고요. 이어서 비판 2위였습니다. 해당 단어들은 대통령실 내부의 측근 인사, 또 검찰 출신 편중 인사, 법사의 이권 개입 의혹, 이런 여러 논란이 나올 때마다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총 15개의 단어 가운데 부정 단어가 11개로 대부분이었는데요. 긍정 3개, 중립적 표현으로는 달다 1개 있었습니다. 이런 긍정, 부정 표현들을 비율로 따진 긍정, 부정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석 달 평균 긍정 지수는 22.9%, 부정 지수는 73.3%인데요. 20%대를 기록했던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긍정 지수가 가장 많이 증가했던 시점은 5월 넷째 주에서 6월 첫째 주 사이입니다. 20%포인트나 상승했는데요. 6일 지방선거를 전후로 표심이 결집했던 시기에다가 한미 정상회담이 무사히 마무리됐고 또 칸 영화제 수상 등 큰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주 만에 분위기는 급반전됐는데요. 6월 둘째 주 들어서 긍정지수가 21%포인트 하락하고 또 부정지수는 22%포인트 늘었습니다. 이 시기엔 검찰 출신 편중 인사 논란이 불붙었었고요. 장관 후보자들의 자질 논란도 있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